추가로 설명해 드릴 게 있어서요. 두 번째 패키지를 만들겠습니다. src에서 오른쪽 클릭, new, 패키지. 패키지 이름은 edu.java.array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edu.java.array 2번. finish 하시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를 만드셔야 되겠죠. 클래스 이름은 array main 2번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finish 하시면 될 겁니다. 네, 2번이 만들어졌고요. 배열 선언과 초기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드리도록 할게요. 전 시간에 우리는 배열을 어떻게 선언하고 배열을 어떻게 생성해서 그 배열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지, 할당을 하는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이었었어요. 어떻게 하는 거였었냐면 그 배열의 타입을 써주고요. 타입 다음에 그 배열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선언하기 위해서 대괄호를 써주고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을 쓰고 이 변수에다가 할당을 해야죠. 메모리를 여기에다 할당을 해야 된다. 그래서 메모리를 객체를 만들어 주세요. new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 왼쪽에 사용된 타입 이름과 똑같은 타입을 여기다 써주셔야 되고요. 대괄호하고 여기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배열의 원소 개수를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숫자로. 배열에 저장되는 각각의 데이터들을 원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인지, 1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인지, 100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인지 이렇게 하죠. 자, 이 방법은요. 이 방법은 실제로 메모리 공간만 확보가 되는 게 아니고요.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될 때 그 메모리에는 기본 값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런 코드를 만들었었어요. int 배열입니다. int array라고 할게요. int array. 정수를 저장하는 배열, 뭐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리고 new int 몇 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일단 5개만 할게요.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첫 번째 우리가 전 시간에 사용했었던 방법이에요. 배열의 타입을 써주고 배열이다라고 선언하고 변수 이름 만들어주고 생성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 int 타입이 몇 개 있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 메모리가 확보가 돼요. 메모리가 어떻게 확보가 되냐면 int 5개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4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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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바이트. 전체 몇 바이트? 20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0바이트의 메모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이름이 바로 int array인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원소들을 하나씩 데이터 하나씩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번호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붙어 있는 번호를 인덱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는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20바이트라고 하는 메모리가 확보가 되면 이 안에는 그 메모리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여기가 전부 0으로 채워져 있어요. 0.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거예요. 이렇게 배열이라고 하는 게 생성이 됐을 때에는 그 메모리 공간이 그 타입의 기본값으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그냥 우리가 값들을 아무것도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출력만 해보면 되니까. 그죠? 배열을 생성하면 new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배열을 생성하면 그 타입의 기본값, 예를 들어서 숫자 같으면 숫자의 기본값은 0이에요. 숫자인 경우. 정수면은 0이고 소수자 실수면 0.0이겠죠. 배열을 생성하면 그 배열의 기본값으로 채워지게 돼요. 0으로 다 쉽게 얘기해서 int 배열을 만들면 0으로 다 채워지게 되는 거고요. 더블 배열을 만들게 되면 0.0으로 다 채워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출력 한번 해보죠. 자, 출력하실 때 이렇게 출력하시면 돼요. 인덱스를 써주시는 거예요. 인덱스 i는 몇 번부터? 0번부터. 그죠? 그래서 인덱스라고 하는 거에서 첫 글자를 따서 변수 이름을 i라고 선언하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i는 얼마보다 작아야 돼요? 원소의 개수가 5개니까 5보다 작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요. i를 인덱스는 연속적으로 변하죠. 0, 1, 2, 3, 4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도 옆으로 출력하겠습니다. 옆으로. 그래서 int array i번째 이렇게 해서 옆으로 출력을 해볼게. 실행해 보십시오. Run as Java application. 제가 옆으로 출력한다고 했는데 라인을 그대로 남겨뒀군요. 네, 전부 0이 들어가 있죠. 전부 0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생성한다는 얘기는 메모리를 확보한다라는 것과 함께 그 메모리에 그 타입의 기본값까지 채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를요, 제가 3개로 바꿨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코드 어떻게 될까요? 공략할까요? 이거는 int 몇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에요? 3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 그럼 인덱스는 0, 1, 2. 근데 5보다 작다라고 해버리면 3, 4라고 하는 인덱스까지도 생겨버리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에러가 발생하는지.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어요. 문법적으로는 네. 변수 선언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폼은도 괄호가 있고 세미콜론 2개 있고 블록 잘 만들었고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는데 이거를 실행하게 되면 exception이라고 하는 게 발생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exception은 에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내용을 보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좀 길죠. 번역하면 배열의 인덱스가 out of bound 범위를 넘어섰다. 그런 의미예요. 범위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출력이 0, 0, 0 여기까지는 출력이 잘 됐어요. 그죠? 인덱스 0번. 인덱스 0번 출력한 거죠. 그 다음에 인덱스 1번 출력한 거고요. 인덱스 2번 출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덱스 3번에 있는 거를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배열이 3개짜리니까 인덱스 3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인덱스 3이라고 하는 게 배열의 인덱스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에러를 딱 보면 이제 어디를 고쳐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게 아시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런 것들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만날 때마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자, 이거는 무엇 때문에 뭐가 문제였었냐면 바로 우리가 처음에는 배열을 5개가 필요하겠지라고 해서 5개라고 썼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포문을 만들 때도 여기가 5니까 5 하고 2개를 맞춰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을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5개까지 필요 없더라. 3개만 있어도 충분하더라.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바뀌는 순간 어디도 바뀌어야 돼. 포문도 바뀌어야 된다. 그 배열을 사용하는 곳까지 바꿔야 돼. 지금이야 바로 밑에 있잖아요. 지금이야 바로 밑에 있으니까 여기 3이면 여기도 3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큰 프로그램을 개발하다 보면 배열은 저쪽 위에서 선언되어 있는데 그 배열을 사용하는 코드는 막 어디 다른 파일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같은 파일이지만 뭐 밑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찾아서 고치는 게 좀 번거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배열에서는 속성을 하나 제공을 해요. 모든 배열은 length라고 하는 속성을 제공합니다. 자, 그 속성은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 배열의 이름을 써줘요. 배열의 이름을 쓴 다음에 거기다 점을 써요. 점을 쓰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네. 점을 쓰면 이클립스가 그 옆에 목록을 보여주죠. 그 목록, 이게 점 다음에 쓸 수 있는 목록이에요. 이 이름을 가지고서 int array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그 다음 점 다음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목록들, 그 목록들을 자세히 보시다 보면 length라고 하는 거 찾으셨어요? length를 쓰실 수가 있어요. length. 이렇게 하면 배열의 크기가 나중에 어떻게 바뀌더라도 여기가 3개짜리면 length는 3, 여기가 5개짜리면 length는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문은 변경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배열 크기만 변경하면 되고요. 우리가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데이터를 읽어올 때 사용하는 포문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에러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 볼까요? run as 자바 애플리케이션 딱 3개까지만 출력하고 끝나요. 여기를 늘려볼까요? 5개라고 늘리고서 이렇게 다시 한번 run as 자바 애플리케이션 이번에는 5개 출력하고 끝나요. 그러니까 여기만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length라고 하는 속성을 잘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length. 네. 요거는 주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length의 속성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그 배열이 가지고 있는 원소 횟수. 그래서 반복문을 사용하실 때에는 length라 우리가 숫자로 강제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이 뭐 5개다, 10개다 이렇게 강제로 집어넣는 것보다는 어떻게 length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시는 게 나중에 소스 코드의 수정이 줄어든다. 소스 코드 수정이 줄어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변수 선언과 초기화를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예 변수를 선언할 때부터 거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넣고 배열을 생성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지금처럼 기본값인 0으로 다 채워놓고 만들기를 원할 수도 있겠지만 0이 아닌 기본값이 아닌 다른 값들을 가지고서 미리 배열을 만들어 놓고 출력만 하는 형태를 원하기도 할 거예요. 그죠? 그거는 두 번째 방법. 자, 그것도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타입, 변수, 이름 이렇게 하시고요. 쉬운 방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다가 값 1번, 값 2번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의 개수만큼 중괄호 안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이때 중괄호는 블록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이 배열에 저장할 값들을 나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중괄호예요. 그러니까 코드 블록이 아니에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이번에는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어 볼까요? 문자열들을 저장하는 배열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스트링, 문자열을 저장할 때는 스트링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대괄호를 써줘요. 대괄호를 쓰면 문자열 하나를 저장하는 변수가 아니라 문자열 여러 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스트링 어레이라고 할까요? 변수 이름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얘는 아무것도 없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그런 게 되는 거고요. 뭐 자바 이렇게 할까요? 우리 자바 단을 공부할 때 SQL 단을 공부할 때 JSP 단을 공부할 때 스프링, 공부할 저희 과정에서 할 그런 순서예요. 스프링 다음에는 빅데이터, 머신러닝이라고 할까요? 머신러닝 이런 과목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다 문자열이죠. 문자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문자열을 저장하는 배열인 거예요. 배열. 못하겠었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러니까 기본 0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값들이 아니라 우리가 미리 만들 때부터 우리가 원하는 값들 뭐 100점, 200점, 300점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자바, SQL, JSP 이런 식으로 원하는 값들을 만들어 놓고 배열을 초기화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때는 무엇을 사용한다? 여기 있는 중괄호를 사용한다. 자, 그럼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것도 출력을 해볼게요. 반복문 다시 한번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인덱스는 전부 다 정수. 그죠? 인덱스는 0번부터. 그죠? 인덱스는 뭐보다 작을 때까지. 자, 여기서는 배열의 이름이 뭐죠? 여기서는 배열의 이름이 스트링 어레이죠. 점 쓰시고 뭐가 나와요? length. 목록에서 선택하시면 돼요. 목록에서 그렇게 하고 i를 플러스 이렇게 하고 스트링 어레이 인덱스 i 번째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옆으로 출력해 보겠습니다. 옆으로. 그리고 공백을 붙여가지고요. 잘 나오죠? 쉼표를 쓸까요? 여기 공백이 들어가 있는 문자열이 있어서 쉼표를 한번 써볼게요. 자바, SQL, JSP, 스프링, 머신러닝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배열을 선언하고 그 배열의 값들을 넣는 방법은 요렇게 두 가지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전부 다 기본값으로 넣겠다. 그러니까 0 이렇게 기본값으로 넣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되고요. 네. 만들어 주세요. int 5개를 저장할 수 있는 배열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채워 넣은 상태로 배열을 만들고 싶으시면 선언하는 것까지는 똑같고요. 배열을 선언하는 것까지는 똑같고 중괄호 안에다가 값들을 원하는 개수만큼 원하는 값들을 넣어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반복문을 사용하시는 거는 int를 저장하는 뭐 배열이든 문자를 저장하는 배열이든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방법이 더 있는데 요거는 그냥 저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저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배열 선언은 타입 이름 써주고 변수 이름 써준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배열을 만들어주세요가 new라고 했죠. new. 그러면은 타입 이름을 그대로 쓰죠.
개수를 쓰죠. 근데 여기서 개수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이에요. 두 번째 되게 좀 어색하죠. 한번 해볼까요?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다시 숫자를 저장하는 배열로 다시 한번 넘어갈게요. int 배열 array라고만 할게요. 이름을 array new int 배열 그리고 중괄호 여기다가 1, 3, 5, 7, 9 이거 사실은 이렇게 쓰는 거랑 이렇게 쓰는 거랑 어떻게 쓰는 거랑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int 배열입니다. array입니다. 그냥 중괄호 바로 하고 1, 3, 5, 7, 9 이렇게 쓰는 거랑 똑같아요. 굳이 어렵게 쓴 거예요. 굳이. 주의하실 거는 여기서는 5개라고 쓰지 않아요. 그럼 에러예요. 이거 지금 에러죠. 그러니까 위쪽하고 구별을 하셔야 돼요. 얘는 5개라고 반드시 써줘야 돼요. 왜?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나 메모리 몇 개 확보해야 되지? 이거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int 5개야 라고 여기서는 숫자를 생략하시면 안 돼요. 3개짜리다, 5개짜리다, 10개짜리다 여기서는 숫자가 반드시 있어야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숫자가 있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뒤쪽에 이 값들을 보고서 메모리를 몇 개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되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여기서는 숫자를 안 써. 오히려 여기서는 숫자를 써버리면 에러가 나요. 조금 까다롭죠. 근데 굳이 제 생각에는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굳이 이 앞에 게 없어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자바라고 하는 문법을 만드신 분이 처음에 설계한 사람이 있겠죠. 이렇게 만들었다가 이게 너무 번거로워지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쓰는 문법까지 추가를 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만 대부분 다 이렇게 씁니다. 대부분. 그래서 근데 간혹 교재나 혹은 어떤 예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다운로드 받다 보면 이런 코드가 조금 있어서 한 번 정도는 봐두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코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저것도 출력 한번 해볼까요? 정말 13579가 제대로 들어갔는지 그러면 for int I 인덱스는 0번부터 인덱스는 뭐보다 작을 때까지 배열의 length보다 작을 때까지 그리고 인덱스는 1씩 증가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옆으로 출력을 해볼게요. 배열의 인덱스 i번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3579가) 잘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배열을 선언하고 배열에다가 값을 기본 값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값을 넣거나 하는 방법이 크게 3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중 3가지 중에서 한 2가지 정도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모든 배열에는 그러니까 배열 이름을 써주시는 거예요. 모든 배열에는 무슨 속성이 있다? length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그 length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하면 우리가 반복문을 만들 때 몇 개짜리 배열이든지 반복문 수정 없이 사용할 수가 있다. 패턴이. 네. 10개짜리 배열이든 100개짜리 배열이든 이 패턴은 항상 똑같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length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하냐면 향상된 포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영어로는 enhanced for statement. 제가 어제까지 말씀드린 포문은 딱 요거였었어요. 항상 이거를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뭔가 인덱스를 초기화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인덱스가 얼마까지 우리가 증가할 수 있는지 조건, 반복을 하는 조건. 그 다음에 인덱스가 얼마씩 증가하는지, 일씩 증가하는지, 이씩 증가하는지 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단 코드로 그냥 바로 보여드릴게요. int 여기서 변수를 선언하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세미콜론 쓰는 게 아니라 콜론을 써요. 콜론입니다. 그리고 배열 이름을 써요. 신기하죠? 자, 여기서 이 어레이는 바로 위에서 선언한 이 녀석이에요. 바로 위에서 선언한 녀석이고요. 바로 그냥 출력을 할게요. X 출력하고요. 옆으로 출력하겠습니다. 프린트 이렇게 해가지고 코드 실행 결과를 보면서 얘가 어떻게 실행되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얘보다는 얘가 훨씬 간단하죠. 지금 보시면 실행을 해보시면 13579가 2번 실행이 됐을 거예요. 위쪽에 있는 13579는 우리가 어제까지 공부한 방식의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한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13579는 제가 방금 작성한 포문에서 출력을 한 거예요. 자, 이 enhanced for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지. enhanced for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동작을 하는 거냐면 일단 구조는요. 변수를 선언해요. 변수를 하나만 선언해요. 이거 변수 선언이에요. 그죠? 이 변수는 어디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이 루프 안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루프가 끝나고 나면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론을 써요. 콜론을 쓰고 콜론 오른쪽에는 배열 이름을 써요. 배열 이름을. 얘가 배열 이름이죠. 배열 이름. 자, 변수를 선언할 때는 어떻게 변수를 선언해야 되냐면 이 배열이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타입으로 변수를 선언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array라고 하는 게 int들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니까 변수를 선언할 때 int라고 변수를 선언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배열이 문자열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이었다 그러면 앞에서 변수를 선언하실 때 string이라고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트링들을 저장하는 배열이었다는. 왜 그러냐 하면 이 포문은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 하면 배열에 있는 원소를 하나를 꺼내요. 그래서 그 원소를 여기 있는 변수에다가 복사를 해요. 자, 그림 그리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만든 array라고 하는 이 배열은요. array라고 하는 배열은 int 5개를 저장하고 있어요. 여기가 인덱스 0번이고요. 여기가 인덱스 4번이 되겠죠. 끝에는. 여기에는 순서대로 1, 3, 5, 7, 9가 저장되어 있어요. 저장되어 있고요. 향상된 포문은요. array에서 배열 이름을 써주면 그 배열의 위치를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찾아가서 첫 번째 원소를 복사해서 여기 선언된 변수 x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블록 내부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하니까 1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복하러 올라가죠. 반복하러 올라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거를 꺼냈으니까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해요.
그 다음으로 이동을 해서 얘를 꺼내요. 얘를 꺼내서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다가 변수가 선언된 건 뭐밖에 없어요. x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x에다가 값을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를 선언하는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 배열에서 첫 번째 원소 꺼내고 두 번째 원소 꺼내고 세 번째 원소 꺼내고 네 번째 원소 꺼내고 다섯 번째 원소 꺼내고 이렇게 꺼냈을 때 임시로 저장할 변수입니다. 임시로. 그래서 그 변수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코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단순하게 출력만 했지만. 그래서 변수를 선언할 때 어떻게 선언한다? 이 배열이 int를 저장하는 배열이면 int x. 이 배열이 스트링을 저장하는 배열이면 string x. 이런 식으로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 위에 요거 있었죠? string array 있었죠? 요거 가지고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요거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은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for 변수 선언을 자, 저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콜론 먼저 만들어 놓고요. 자, 스트링 배열 이렇게 써요. 아, 그러면 얘가 스트링을 저장한 녀석이네. 그러면 스트링 하고서 뭐 x라고 해도 좋고요. 뭐 s라고 해도 좋고. 변수 이름이야 그냥 원하는 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출력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 거 꺼내고 두 번째 거 꺼내고 세 번째 거 꺼내고 그 변수 이름이 뭐예요? 변수 이름이 s예요. s. 이렇게. 네. 출력 모양 똑같죠? 출력만 똑같죠? 네, 이것도 그림으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배열이 있는데 이 배열을 찾아갈 수 있는 변수 이름이 스트링 배열 이렇게 이름을 만든 거고요. 여기에는 문자열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어떤 문자열들이 저장되어 있었냐면 자바라고 하는 문자열 저장되어 있었고 SQL이라고 하는 문자열 저장되어 있었고 JSP라고 하는 거 저장되어 있었고 뭐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 저장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문자열들이 저장되어 있는 배열이었었어요. 향상된 포문은 그 배열에서 원소 하나를 꺼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원소부터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원소를 꺼내요. 저장할 수 있는 임시 변수가 있어야 돼요. 저장할 수 있는 임시 변수. 그거를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스트링 배열이기 때문에 스트링이라고 선언을 한 것이고 위쪽에서는 int 배열이기 때문에 int라고 선언을 했던 거예요. 변수 이름이 s죠. 변수 이름이 s. 그 s에다가 자바 하고 저장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와서 그거를 출력을 한 거죠. 출력하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출력을 했겠죠. 그리고서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 이제 첫 번째 거는 한번 복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 위치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 다음 위치로 옮겨가서 여기가 되고 그거를 복사를 하는 거죠. 값을. 그러면 이제는 얘가 똑같은 s라고 하는 변수가 자바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SQL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반복을 하기 위해서 블록을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출력을 하니까 SQL이라고 출력을 한 거고요. 다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면 그 다음 위치로 넘어가요. 그 다음 위치로 넘어가서 여기 있는 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S라고 하는 변수가 SQL이 아니라 JSP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출력을 한 거죠. 이걸 언제까지 반복한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하면서 더 이상 꺼낼 게 없을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향상된 포문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위쪽에 있는 포문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여기 있는 포문과 비교해 보시면 코드가 훨씬 짧죠.
그죠? 네. 그래서 사용하기 편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동작 방식 아시겠죠? 네. 근데 이 문장은요, 값을 변경시키는 용도로는 안 돼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값을 읽어오는 용도로는 가능하지만 배열의 값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s를 뭐 출력하고 나서 뭐 a, b, c 이렇게 바꾼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숫자를 쓰기가 귀찮아서 위쪽에 있는 걸로 해볼게요. x를 뭐 0으로 바꿔버린다. 이걸로 할게요. 자, 아까 array라고 하는 배열 기억나시죠? array라고 하는 배열 기억나실 거고요. array. 이 array는 어떤 숫자들을 저장하고 있었냐면 1, 3, 5, 7, 9라고 하는 5개의 숫자를 저장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array예요. array. 여기서 동작하는 것은 여기서 꺼낸다 그랬죠. 2를 꺼내서 어디에 내가 선언한 변수 x에다가 넣어주는 거라고 했죠. 여기가 바뀐 거예요. array 0번은 아니죠. 그렇죠? 얘는 뭐예요? 얘는 x를 1이라고 했다가 x를 0이라고 한 거죠. 임시 변수의 값을 바꿔준 거지 array 0번을 바꾼 건 아니랍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서 선언한 변수는 첫 번째 값, 두 번째 값, 세 번째 값, 네 번째 값, 다섯 번째 값 이렇게 하면서 그 값들을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지역 변수, 임시 변수인 뿐이에요. 그 임시 변수의 값을 바꿔준다고 해서 실제로 이 위치에 있는 값들이 바뀌는 게 아니랍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향상된 폼은 항상 좋은 건 아니고요. 이 방법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이용하면 그 해당 위치에 있는 값을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변경하는 용도로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특정 인덱스에 있는 값들을 변경하는 용도로 사용하실 때에는 위쪽에 있는 포문을 쓰셔야 돼요. 쓰셔야 되고 아래쪽에 있는 향상된 포문은 그 안에 있는 값들을 읽어올 때 읽어와서 그거 가지고 조작을 할 때에는 얘가 편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쓰임새가 조금 달라요. 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얘만 있어서는. 얘도 같이 알고 계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의미가 없는 코드예요. 이 코드는. 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세요? 네, 질문 없으시면 지금 15분이고요. 저희 15분 정도 쉬었다가 30분에 다음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까지 쉬었다 할게요.